테슬라가 또 날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이게 뭐 장난이 아닙니다.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 아마 어느 누구도 요즘 테슬라 주가 보고 안 놀라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오늘은 6.14% 올랐습니다. 6.14%. 오늘만 6.14%. 그래서 463.02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이거 말입니다. 마치 가상자산 비트코인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죠. 2021년 11월 5일에 테슬라가 407.36달러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지금은요.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만 6.14% 올랐으니까. 참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수혜를 받을 거다 예상을 하고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도 진짜 너무 올라가죠. 과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결정이 날 거예요. 18일 날이니까 그죠? 미국 시간으로 18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19일 새벽이 되겠죠. 19일 새벽. 19일 새벽에 12월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0.25% 인하한다는 게 대세예요. 그런데 다른 일각 시장의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를 매긴다는데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맞아? 이런 우려감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1월에 기준금리를 보면 12월에 기준금리잖아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의 1월에 기준금리를 보니까 이게 또 이상해요. 이게 1월의 기준금리는 동결이 우세합니다. 내려서 동결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인상도 있습니다. 3.8%. 또 0.5% 인하도 있습니다. 16.3%. 일단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준금리를 내린다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은 더 올라가겠죠. 돈을 푸니까.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그 돈이 움직이는 게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그렇게 풀면 당연히 시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으로 움직이면 시장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테슬라가 계속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이것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란 뜻입니다. 일단 현재는 올라가고 있어요. 테슬라가 올라가니 나스닥은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 뭐 브로드컴도 오늘 11%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주가 오늘은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1.24% 247.17이 올라서 2173.89로 마감했어요.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테슬라가 6% 넘게 올라 브로드컴이 11% 올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펑펑 올라. 그러니까 이게 기술주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놀라기는 진짜 많이 놀랐어요. 반도체가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올라갔습니다. 3%. 오늘만 2% 넘었고요. 그러니까 요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진짜 많이 올라갔잖아요. 실제로도 한번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256.06까지 올라갔습니다. 5506점. 5256.06. 장난이 아니죠. 그만큼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만 2.06%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잡혀져 있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계속 올라간 겁니다. 예,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0.38이 올라갔습니다. 22.99, 6074.08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이상하죠. 끝이 그죠? 마감장이 마감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많이 떨어졌다. 뭐 나스닥은 생각보다 안 떨어졌지만 S&P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블루칩, 중대형주, 중소형주 중심인 블루칩 다우산업지수는 0.25% 떨어졌습니다. 110.58, 43,717.48. 이게 뭐 금리가 동결할 수도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그만큼 말입니다. 동결을 하면 다우산업 같은 경우는 대형주나 중소형주 중심이잖아요. 블루칩 중심이잖아요.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말입니다. 테크도 마찬가지거든요. 빅테크도 돈을 많이 빌려 쓰기 때문에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인데 다우산업이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 뭐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내렸어요. 엔비디아가 132달러까지 내렸습니다. 1.68%가 하락한 수치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오늘 반도체는 좋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브로드컴, 미국의 브로드컴이 뭐 엔비디아의 대안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니까 아마도 브로드컴이 올라가면서 엔비디아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우리 시장에도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삼성전자에게는 좀 유리한 고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오늘 애플은요 251.04. 야, 애플도 보면 참 놀랍죠, 그죠? 놀랍죠. 그만큼 말입니다. 주가가 애플도 장난 아니라는 뜻이 251.04 하면 이것도 역대 최고치잖아요. 지금 역대 최고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테슬라도 그렇죠. 애플도 그렇죠. 그러면 애플이 이렇게 올라가면 IT가 좋다는 건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IT 기업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고요? 지금 미국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거든. 나홀로 호황입니다. 미국만. 다른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죽겠다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유럽도 캐나다도 계속 중국도 내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장엔 어떤 식이든 외국인이 관건일 거예요. 시장은 이 정도면 뭐 우호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오늘 외국인들이 과연 지금처럼 8월부터 계속 팔아왔잖아요. 팔아왔기 때문에 파는 흐름을 이어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외국인들의 움직임 오늘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우직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